뭔가 지루한 일상에 행복한 일들을 더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밑에서 등장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강의가 생각보다 조금 길었던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짧게 끝내려고 이제 그런 다짐을 가져왔습니다. 학습지 50쪽 다들 펼쳐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막 집촌, 그 다음에 산촌, 농촌, 어촌, 산지촌, 그 다음에 촌락은 어디에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면 촌락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도시의 인구가 진짜 많이 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시의 인구는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촌락 같은 경우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시로 왔죠.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럴 거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촌락을 떠나고 도시로 향한다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촌락을 떠나는 거예요. 향한다. 어디를? 도시를 향한다. 그래서 이게 1970년대, 80년대에 정말 많이 있었던 현상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도시는 계속 발전을 해요. 그래서 도시에 공장들이 그때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면 일자리가 많이 있겠다. 난 언제까지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아야 되냐. 내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곡식이 나오는 거고 먹을 음식이 나오는 건데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 임금, 돈을 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많이들 정말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 문학 작품들을 보면 막 정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막 선포 가는 길, 9켤레의 사나이 뭐 그런 1970년대, 80년대 보면 시골을 다 떠나고 도시로 왔는데 생각보다 도시가 우리가 생각했던 화려, 찬란한 곳이 아니라 더욱더 살기 힘든 곳인 거예요. 나는 시골에서는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있었는데 도시에 정말 단칸방에서 혼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슬픈 그런 생각을 다룬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선생님도 기억을 해요. 원래 국어교육과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는가 그런 거는 바로 시골에서 인구 유출, 그 시골에서 사람들이 다들 서울로 왔기 때문인데 그거는 시골에서는 내가 촌락에서는 많은 돈을 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시골에서 촌락에서는 서울대를 갈 수 없죠. 그래서 서울에 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니까 시골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도시에 정말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반대로 촌락을 좀 그리워하는 뭐 이런 리틀 포레스트와 같은 영화들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리틀 포레스트 내용이 이제 내가 고시생, 임용교사 되려면 요즘 힘들거든요. 저도 힘들게 붙었는데 그렇게 힘들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교사 되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공부에 너무 지쳐가지고 시골에 가서 뭐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해먹고 그런 힐링 영화입니다. 리틀 포레스트 힘들 때 보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도시의 흡입 요인과 배출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까 촌락에서 도시로 정말 많이 간다고 했죠.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촌락이 싫어서 그리고 도시가 좋아서. 촌락이 싫어서 혹은 촌락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시로 오는데 그거를 촌락이 인구를 배출한다. 촌락이 도시로 인구를 배출한다. 보낸다라고 해서 배출이라고 하고 촌락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도시로 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촌락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촌락에서는 내가 돈을 못 벌 것 같으니까 도시로 많이 와요. 그러면 도시에 사람들이 온다. 거꾸로 생각하면 도시가 촌락의 사람들을 흡입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가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도시에 일자리가 많아서 취업 기회도 많고 그다음에 도시에 정말 많은 교육시설, 문화시설 우리 사실 이거는 뭐 안 좋은 현상이기도 한데 영화관도 도시에 훨씬 많고 연극을 보려고 해도 촌락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많은 이제 다양한 삶을 즐기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21세기에는 촌락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 변화에 먼저 조금 안 좋은 그런 단점, 촌락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청장년층. 촌락에서 있었던 분들이 나는 더 이상 촌락에 있기 싫다.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대학교도 서울에서 가고 싶다. 라고 해서 다들 서울로, 도시로 향합니다. 그러면 촌락에는 더 이상 선생님과 같은 청장년층, 젊은 사람들이 부족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더 힘이 좀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열심히 촌락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촌락에 빨간 글씨처럼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인데 60대, 70대가 촌락에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육아를 하시지 않고 애를 낳지 않으시죠? 발열 체크를 하네요. 해서 애를 낳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소리 들릴 텐데 망했어. 다시 찍지 않을게요. 이제 이 소리를 또 듣게 해서 미안해요. 너무 큰 것 같아 소리가. 그러면 이렇게 가리고. 어쨌든 유소년 인구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애를 낳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청장년층 인구가 부족해서 촌락에는 더 이상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년 인구가 너무 촌락에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촌락에는 정말 평균 연령이 정말 많은 인구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다 도시를 몰리니까 촌락에는 학교도 많이 없어지고 폐교를 하는 학교가 정말 많거든요. 선생님이 만약에 임용시험을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봤으면 애가 한 명이야. 학교에 애가 한 명이야. 이런 경우도 있고 학교가 많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그러면 촌락에서는 내가 더 이상 교육도 못 받고 그다음 병원도 갈 수 없으니까 정주 기반이라는 게 약화가 돼요. 그럼 정주 기반이 뭐냐? 내가 정주는 인간 거주의 모습, 그러니까 촌락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파도 도시로 와야 되고 교육을 받고 싶어도 도시로 와야 되고 하니까 촌락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기반이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촌락에 특히 남자분들은 조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초 현상, 남초가 보통 이제 미팅 같은 거 할 때 공대생들은 남초다, 그 다음에 무용과는 여초다, 여자가 많다, 남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 연령 같은 경우는 촌락에 정말 남자들이 많거든요. 여자들은 거의 다 이제 도시에서 취업을 하기 조금 쉬워요. 카페 알바 같은 것도 그렇고 여자들을 좀 많이 뽑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은 다 도시로 많이 오는데 남자들은 좀 촌락에 남아 있으니까 그분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여자한테 결혼할래? 아니 도시에 있는 여자는 나는 촌락이 싫어서 촌락에 정주 기반이 없어서 왔어. 촌락으로 다시 가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요즘 이제 남자분들이 외국인 여성들과 정말 많이 결혼해서 오히려 촌락에 국제 결혼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인구 현상을 보면 전라남도 구례군을 보면 인구 피라미드라고 해서 지금 점점점 90대부터 밑에가 이제 0살이거든요. 그 위쪽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구례군 시골인데 정말 많이 인구가 줄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촌락의 인구 구조예요. 그래서 정말 2015년과 2000년도를 비교했을 때 2015년은 65세 이상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제 촌락에 노인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다. 애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폐교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국제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촌락에 있는 남성분들과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촌락에서도 더 이상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촌락에서도 뭔가 해결책을 찾고자 경제활동 및 경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양주 같은 데 있죠. 그러니까 의정부는 도시인데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 근처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양평, 남양주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서울을 이용을 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꽃을 좋아해? 서울 사람들이 채소, 과일을 좋아해? 그러면 우리는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팔자.
그래서 여기서 뭐 채소 가까우니까 사실 신선도가 좋잖아요. 그래서 남양주나 그런 곳에서 우유 같은 거를 서울로 팔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시골하고 서울하고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막 5시간 정도 걸렸는데 요즘에는 워낙 도로도 잘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성능도 좋아져서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도시에 많이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촌락 사람들도 본인이 먹을 벼, 본인이 먹을 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도시에 팔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꽃을 재배한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골이 하나의 기회의 땅이라고도 하는 게 우리가 촌락에서 뭔가 생산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촌락에서 예쁜 꽃을 재배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팔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요즘에 우리가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사업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촌락 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들을 촌락에서 서울로 팔기도 하고 가까우니까 특히 가까운 근교 도시 같은 경우는 신선도를 위해서 팔기도 하고 촌락에서 좀 대규모로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크게 농사를 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촌락에서 또 이제 약간 관광으로 엄청 많이 어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촌락에서 정말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할 수 있고 촌락에서 놀러 올 거면 우리 촌락으로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슬로우시티 운동 등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촌락에서도 서비스업, 관광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체험할 수 있는, 촌락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도 만들고요. 어촌 체험 마을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시티라고 이따가 영상에서 조금 더 볼 건데 도시는 너무 인생이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조금 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촌락을 관광의 차원에서 홍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느리다, 슬로우시티라고 해요. 그래서 촌락을 많이 사람들이 좀 여유를 즐기려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주가 가장 유명한 슬로우시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촌락에 관광을 하고 여행을 할 때는 사실 돈을 써요. 그런데 투썸이나 맥도날드 같은 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일을 하면 우리가 투썸이나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이제 먹고 하면 어쨌든 그 돈이 촌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사장, 투썸 사장한테 돈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한 착한 여행을 하자라고 해서 공정여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관광도 비슷한 말인데요. 우리가 대한관광의 반대말이 뭐냐면 기존 관광, 상업관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촌락에 가가지고 진짜 그분들이 만든 시장에서 그분들이 직접 만든 곳에 이제 가고 그분들이 직접 내가 돈을 쓰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을 하자라는 이제 의견이 많아서 요즘에는 대한관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하고 촌락이 조금 상호작용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도시는 시골에, 촌락에 뭔가 일자리를 제공하고요. 촌락은 도시한테 아까 얘기했던 상품작물, 채소, 과일들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어쨌든 중심지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어떤 거냐면 만약에 촌락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촌락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얘랑 더 상호작용이 많을 거예요. 이 도시는. 그래서 규모랑 거리에 따라서 좀 더 큰 시골일수록, 큰 촌락일수록 도시와 더 상호작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시골일수록 도시와 더 상호작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의 발달됨에 따라서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촌락의 변화까지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촌락에 대해서 잘 익히셨으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도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